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에 앞서서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계신 분들은요,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꼭 구독 버튼을 꽉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60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정말 이 정권은요, 오로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반밖에는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이 국제적인 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 어디서 그 모순된 외교의 그야말로 이 치졸한 외교의 진수가 보이냐면 일본 외교에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당선인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 내각과 핵심 요직 인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북 정책의 특성은 뭡니까? 트럼프와는 근본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이 당선이 되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당에 좋은 것 아니냐, 왜 전옥현의 안보 정도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처럼 방송하고 있느냐, 이 비판이 일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 대한민국의 민주당하고는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 특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결을 완전히 달리한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안보 정책은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와 국익,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히 여기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 보수 국민들과 바이든 당선인 측의 안보 정책이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속된 말로 짝짝꿍 해가지고 평화 사기 쇼에만 매진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좌우 진보 보수 양분시키는 정책을 썼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의 지금 트럼프 정책하고 민주당의 바이든 정책, 당은 민주당이지만 대북 정책과 우리 안보 정책, 한미 동맹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결정적 근거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을 보면 제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미국 선거가 가짜다, 바이든인 당선이 아니다, 트럼프가 결국 당선될 것이다, 누가 받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정말 100만 불 내기를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자존심을 걸고 제 평생 33년간 외교안보만 다 해왔어요. 제가 미국도 해보고 일본도 해보고 중국도 해보고, 저는 현장과 데스크를 다 근무한 사람이다. 제 방송의 맥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우리 일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내기 해보시자고요. 일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법으로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당선을 바꿀 정도의 부정선거, 조직적인 선거가 있느냐, 일부 대한민국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반성하십시오. 제가 적절한 기회가 되면 그 유튜버 방송들 전부 반박에 나설 지금 준비도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저도 가끔 흥분이 됩니다. 왜 여론을, 아니 대한민국 선거 하나, 부정선거 하나도 제대로 못 밝혀내면서 무슨 미국 선거에 대통령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고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그야말로 제가 막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보라고 가공을 해서, 정보가 아니에요. 저는 정보만 30년 넘게 평생을 해온 사람입니다. 가짜 뉴스, 찌라기 같은 것 뉴스 한두 군데 가지고서 마치 트럼프가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서, 미국에서도 말이죠, 트럼프를 빼놓고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이 미디어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 정책을 보면 현 문재인 정권조차도 이제 트럼프가 떠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어디에 매달립냐, 바이든한테 매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왜? 바이든의 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 그리고 대한반도 안보 정책, 전반적인 국제정치의 큰 틀을 보는 시각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 정론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리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안보를 중시하는 진정한 우리 국민과 바이든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미정책, 대북정책, 대중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돌 국면을 뭘로 지금 만회하려고 그러냐? 스가 총리를 말하자면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회하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스가 총리를 좋게 얘기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바이든에서부터 기대할 수 없는 북한과의 접촉면을 스가 총리로부터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 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바이든 당선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은,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문재인 외교안보 정책과 맥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 난리를 쳐가지고 국존심도 없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일본에게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어떻게 봤습니까? 화해재단도 전부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위안부 합의도 전부 파괴버리고, 죽창가 들고 나서고, 친일 외구, 토착 외구에 가면서 우리 야권에 있는, 보수에 있는 국민과 정치인, 정치 세력을 그렇게 매도한 게 누구예요?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일본에 절절매고 있어요. 절절. 그 결정적 이유는 바이든의 외교안보 정책과 문재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왜 충돌하느냐? 바이든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존옥현이의 안보 정론에서 얘기하는 저의 시각과 바이든의 시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고립되고, 그야말로 북한 카드 하나밖에는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에 대통령과 지방선거 치를 카드가 없어요. 경제 망하고 있죠. 외교 다 망했죠. 왜? 트럼프가 무너지니까 외교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에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야말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바이든 당선 선언하고 지금 강요 임명하는 거 완전히 뒤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문재인 정권이 왜 일본에 매달리겠습니까? 이런 일본에 매달리는 그런 이 전략의 제1탄이 누구예요? 박지원 국정원장을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일본에 급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급한 게 누굽니까? 김진표 한일의원 연맹을 급파했어요. 근데 일본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본래 지난주에 서훈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서훈 못 갔잖아요. 왜요? 쉽게 안 움직이잖아요. 일본이. 왜 안 움직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의 쇼에 일본이 질려버렸잖아요. 아베가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쉽게 이 문재인 정권에 말하자면 이 저자세, 굴종 외교를 그렇게 덥석 받겠어요? 못 받아요. 왜? 일본 국민이 버티고 있으니까. 일본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 여론을 스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4탄으로 봐요. 1탄 박지원, 2탄 김진표, 3탄 서훈. 서훈은 지금 방위를 지연하고 있잖아요. 늦추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4탄으로 뭘 터뜨렸느냐? 지금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 대사로 전격적으로 발령 조치했어요. 통상 대사는 아그레방이 와야 돼요. 그 나라에서 이 사람 대사로 받겠다. 즉 동의서가 와야 됩니다. 외교적인 문서로 아그레방이라고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그리먼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통상 이것이 와야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아그레방도 안 떨어졌는데 공개하는 거예요. 여론몰이에 나선 거예요. 여론몰이. 왜? 그만큼 바이든 정부는 지금 1월 20일을 향해서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서가지고 일본을 꿰차가지고 지금 북일 간의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지금 바이든은 절대로 미북 정상회담을 트럼프식으로 톱다운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무장관의 내정된 블링컨이 누굽니까? 북한을 불량배 국가라고 지칭하는 사람이에요. 초강경 매파가 지금 국무장관에 앉아 있어요. 바이든의 그동안 캠페인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안보 요직을 꿰찰 그런 인물들만 보더라도 바이든이 민주당이지만 우리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이익, 우리 국민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는 정권은 바이든이 민주당 정권이지만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00배 낫다. 이런 결정적 반증이 바로 일본과의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사겨가면서 토착 외구다, 친일 세력이다 매도할 때가 언제예요? 불과 작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확 뒤집고 나선 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 전략과 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 문재인 정권도 바이든 정부의 탄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 안보 정론을 탈퇴하느냐 안 탈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론이에요. 외교 안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희망적 관측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판합니까? 희망적 사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 낭만적으로만 보는 거. 트럼프가 설령 부정선거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판을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을 바꾸기로 왜 트럼프가 여러분들은 바이든보다 낫자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공화당이라서요? 노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원의 민주당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트럼프의 성급한 대북 정책과 전략, 협상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트럼프가 막판에 들어서서는 그렇게 쉽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 사기 쇼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외교안보만 전무로 하는 1시간 정도짜리 특강으로 완전히 별도 폐쇄, 이 멤버들만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 내년에 지금 스가 정식으로 이제 집권한 지 9월이니까 외교 안보 정책의 골격이 나와서 집행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이 들어서게 되고, 시진핑도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를 맞이해서 외교 안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각의 외교 안보 정책과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에 별도의 이제 광고를 할 건데요. 공고를 할 건데, 내년부터 별도로 개설되는 1시간짜리 외교 안보 특강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겁니다. 예. 제 방송 꼭 멤버로 가입을 해서 시청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현실을 왜곡하는 보수 유튜버들, 일부 미디어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 의원 페이스북 회사에서 차단시켜버렸잖아요. 미국이 대선 가짜라고 하니까, 사기쳤다고 그러니까. 엄정한 현실을 너무 경시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현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가 총리가 쉽게 안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착 외고 친일파 이렇게 밀어붙인 문재인이가 다시 이렇게 주일 미국 우리 한국 대사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중시하는 징용 문제, 이 배상 문제에 관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여기에서 조금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약 처방에 나섰다. 강창일 대사를 임명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강창일 대사의 경우에, 내정자의 경우에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회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20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권과 야당을 통째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에서도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야권도 비판하고. 이럴 때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중지시키는 사인을 보냈어요. 이렇게 X자 사인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강창일 의원입니다. 이 정도로 이 강창일 의원 어떻게 보면 일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일 의원 연맹도 했고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 국사학까지 나와서 또 역사에 대한 일간 이 전문성도 있고, 정치도 사선의원이니까 오래 했고, 그 정도로 이해찬 대표한테는 일종의 찍힌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보면 이해찬과 문재인 대통령 서로 의견이 다른 하나의 단면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외교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저는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뉴스가 새로운 뉴스인데요. 이것은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한바왕 여러분들 유상봉 씨 잘 아시죠? 최근에 윤상현 의원 고발해가지고 지금 윤상현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상봉이가 이 한바왕 유상봉이가 이 한바 수주 때문에 이재명 측근에게 4천만 원을 줬고 현금으로, 그리고 300만 원짜리 선물권도 줬다.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고요. 이 사람은 이 백종덕 변호사입니다. 이 백종덕 변호사는 이재명 씨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수상한 돈 거래가 하나도 아니다.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을 뿐이고 300만 원 선물권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유 변호사는 유 변호사대로, 또 이 백종덕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서로 무고 혐의, 또 이 맞고소, 사기 혐의 이런 걸로 맞고소를 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재명 도지사를 두고 또 벌어지고 있는 일면도 있어요. 한방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백 변호사가 이 유상봉 씨를 대신해서 2018년도 11월에 당시의 경기 남부경찰청장 허경렬, 그다음에 분당서장 유현철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명인을 대신해서, 지사를 대신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씨 측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 도지사를 수사하던 허 청장과 유 서장의 약점을 백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한 발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 변호사는 허 청장과 유 서장의 혐의의 신빙성이 높아서 판단해서 고발했을 뿐이고 한바 수주 청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백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그리고 백 변호사는 유 씨를 무고와 협박 등의 혐의로 서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추미애와 윤석열 관련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는 무려 5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나는 수사지휘권, 또 하나는 두 번째 감찰권, 세 번째 검찰 인사, 네 번째 특활비, 다섯 번째가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전부 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특활기도 심재철 국장이 돈 봉투를 뿌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만 원씩 20명에게 뿌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근본적인 반헌법적 조치다. 그래서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미애가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고, 따라서 추미애한테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인데, 이것도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도 많이 남용하고 있어서 이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를 빨리 착수해야 된다. 이런 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또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 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 이 공범으로 기소해야 되는데 지금 석 달째 전혀 진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이 수사팀 내에서는 외압 일지를 다 기록해뒀다. 이 외압의 주체는 누구냐? 이성윤이라는 거예요. 왜? 수사팀에서 보면 이 한동훈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윤이는 당연히 빨리 기소하라, 이렇게 압박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성윤이의 지시를 전부 메모를 해놓고 있고, 여기에 결국은 불법성이 있을 때는 이성윤이가 외압을 가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법조계의 시각이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문화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 검사들이 외압 일지를 다 기록해놔가지고 이 윤석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혐의,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넉비군 같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럴 때 외압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이 지금 언제 터트려질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세균 총리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이 개각이 임박해 오니까 꼬리를 갑자기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KBS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둘 다 양비를 폈어요. 이 추미애와 윤석열 둘 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검찰 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추미애에 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좀 더 이게 진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세균 총리는 용어 같은 것도 좀 점잖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23일 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추 장관 사임을 총리가 건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를 보면 제가 보기에 KBS에서 정세균 총리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본인은 직접 부인하고 있지만은 청와대에서 지난주에 독대 보고를 할 적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민심을 전하면서 이 김현미와 추미애 잘라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낙연과 정세균 총리 결국은 대선 후보로서 또 맞붙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정세균과 이낙연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무대 뒤에서 듭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미애와 관련해서요. 전 동부지검장 석동현 씨, 이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이 추만용 정말 짜증난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을 잘라라. 국민들이 코로나에도 지쳐있는데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담아서 계속 만용을 부리는 거 정말 지치고 지친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는 윤 총장을 해임할 권한도 있고 권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다가 팔다리를 자르다가 이제 막바지에는 꺼리도 안 되는 일 가지고도 감찰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든 임기제 총장을 낙인 찍어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 장관의 그런 행보는 만약 문 대통령의 임명 철학이나 공직관에 배치되는 자신의 독단일까? 만약 그랬다면 당장 백개문들로부터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작년 윤 총장에게 파격적으로 임명장을 줄 때 여러 가지 신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그런 신임을 윤 총장이 못 따라준 게 불만이라면 임기에 관계없이 담백하게 직접 청와대로 불러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인연이 여기까지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검찰개혁의원, 전직 검찰개혁의원 김종민 법무부인 동인의 변호사입니다. 이 추미애의 감찰권은 최동욱죄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악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검찰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와 감찰이 핵심인데 검찰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가 감찰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거는 검찰 카드를 꺼낸 것을 예로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동욱 혼외자 문제가 나와서 이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표를 내고 나간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감찰권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추미애가 그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알게 모르게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추미애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상으로 이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안보정론을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세요. 정말 추미애 하루라도 먼저 자리에서 그야말로 그만두고 내려가서 이 고발당한 사건이 거의 아마 2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전부 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